지난 강의에서는 교배 전략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재기발정일과 번식 성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기발정일이 지연이 되면 분만율과 총산 실산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농장의 산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기발정일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약 5.5일 이하로 단축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배 실패 원인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배 실패는 곧 재발을 의미를 합니다. 재발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 재발, 두 번째 규칙 재발, 세 번째 불규칙 재발, 마지막 4번째 지연 재발입니다. 첫 번째 조기 재발입니다. 조기 재발은 교배 후 18일 이전에 발정이 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 허용 범위의 비율은 0.5%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조기 재발은 정상적인 재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기 재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인공수정 과정에서 발정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기록을 잘못했을 때 이런 조기 재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규칙 재발입니다. 규칙 재발은 교배 후 18일에서 24일에 발정이 오는 1차 재발과 교배 후 38일에서 44일에 발정이 오는 2차 재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칙 재발의 정상 허용 범위는 약 5% 미만입니다. 규칙 재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정이 실패했거나 또는 임신 10에서 12일째 배아가 소실되었을 때 규칙 재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규칙 재발이 높은 농장들은 어떤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정액 관련 문제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모동 관련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액 관련 문제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액의 품질입니다. 정액의 생산 일자, 그리고 정액의 희석 배율, 또 정자의 운동성, 마지막으로 정액 보관 냉장고의 상태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수정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돈의 발정 적기에 인공수정을 시켜야지 수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늦은, 적기가 아니고 늦은 타이밍에 교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실패하게 되고 규칙 재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배 후 관리입니다. 우리가 정자를 주입하게 되면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정자가 이동할 때는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정자의 운동성만으로는 절대로 난자를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모돈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해서 자궁의 수축이 일어나야지 정자의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배 후 첫 30분 시점에 모돈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옥시토신 분비가 떨어지고 이는 곧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 재발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배하고 10에서 12일 시점이 바로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모돈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착상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규칙 재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돈 관련 문제점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유 일수입니다. 초산도는 21일 미만, 경산도는 약 16일 미만으로 포유 일수를 짧게 가져가게 되면 규칙 재발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 횟수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전 교배 결과에서 재발을 보였다고 하면 그 다음 교배에서 다시 연속 재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연속 2번 이상 재발이 난 모돈들은 빨리 도태를 시키는 것이 농장의 번식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3번째는 바로 재기발정일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기발정일이 지연이 되면 발정 지속 시간이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배란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은 타이밍에 교배했을 때는 규칙 재발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유기간 모돈의 체형 손실이 커지면 역시 규칙 재발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재발의 종류로 불규칙 재발이 있습니다. 불규칙 재발은 교배 후
25일에서 37일 사이에 발정이 오는 상태를 말하고요. 정상 허용 범위의 비율은 약 3% 미만입니다. 불규칙 재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기에 모든 배아가 재흡수된다거나 또는 임신 10일째 수정된 배아가 5개 이하일 경우에 자연스럽게 착상이 안 되고 결국에는 불규칙 재발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규칙 재발이 높은 농장들은 크게 감염성 요인과 비감염성 요인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염성 요인은 크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세균의 경우는 농장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들입니다. 그런데 모돈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농장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에 감염이 일어나고 결국에 외음부에서 농과 같은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파보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배아를 소실시킴으로 인해서 사산, 미라, 그리고 산자수 저하의 이런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PRRS나 서코바이러스와 같은 경우는 유산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감염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더운 온도나 습도, 온도 편차가 증가하게 되면 모돈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불규칙 재발 비율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이른 일령에 초교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 불규칙 재발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포유기간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배아의 폐사율을 향상시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불규칙 재발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재발의 종류로는 지연 재발이 있습니다. 지연 재발은 교배 후 45일에서 59일 사이에 발정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허용 범위 비율은 약 1% 미만입니다. 지연 재발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임신사 군사 사육하는 농장에서 조기에 배아가 소실되거나 또는 조기에 유산이 나타났을 때 지연 재발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첫 한 달 동안 재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장들은 이 재발을 늦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지연 재발로 재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고은 수의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부터 임신사 군사 사육이 이제 의무화되면서 교배하고 6주 지나면, 그러니까 7일 곱하면 42일이네요. 군사 사육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배아 소실이나 조기 유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군사 사육 시기를 좀 늦추거나 이런 조치도 필요할까요? 실제로 현재 덴마크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동물복지로 인해서 군사 사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교배하고 나서 6주 지난 시점부터 군사 사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난 시점의 경우는 임신 약 4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사실은 아주 큰 스트레스나 외부 압력이 있지 않는 한은 크게 배아 착상이나 소실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발의 종류, 각 재발들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 재발별로 발생 비율이 높은 농장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배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